오케이. 다 보이네,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읽어 드릴게요. 20년간 반복된 연기금의 2월 투자 패턴. 음.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제 특집 내용으로 이제 기사화된 건데, 행동 재무학 분야에 있어서 이 어떤 그 주식 시장에 이제 변화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죠? 우리 증시라든지 재무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해서 행동재무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있는데 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연기금의 투자 패턴이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연기금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2월 달에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한다. 2월이 오면은 연기금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한다. 가장 많은 매수를 한다.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초, 연초에 맞춰서 2019년도 한 해의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얼마 없어요. 음. 종목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 몇 개 사다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꽉 찬단 말이야. 하지만 연기금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조 단위, 몇십조 단위, 몇백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 단위의 운용 계획을 이렇게 짜려고 하게 되면은 단타식의 그쵸, 스캘핑식의 매매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19년도 하나의 장세를 바라보면서 그쵸, 현재 시점에서 사게 되면은 연말에 큰 수익이 찾아오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의 운용 계획을 실천하는 시기가 바로 2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연기금의 2월달 이제 순매수 추이라는 이 도표 자료가 그쵸, 이렇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발표가 된 건데 보시면은 거래소는 파란색, 연한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코스닥,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핫계획을 나타내는 건데 뭐 이 진한 파란색만 보면 됩니다.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20년 이상 동안 이 사이클을 봤다라는 거죠. 20년 정도 시기를. 요거는 한 10년 정도만 보여진 거고 10년 정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순매수 2월 달에 역대 연기금 순매수세가 가장 높게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을 도표화 시킨 건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순매수에 나서지 않았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때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그럴만 했었었죠. 2012년도인가 이때는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인가 그게 이때였나? 그때였던 것 같고 2018년도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잘 기억하실 것이고 2016년도에는 이때도 우리 회원님들 이제 얼마 안 돼서 잘 기억하고 계시죠? 브렉시트도 있었었고 트럼프 저기 뭐야 대통령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상황 안 좋았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올라가고 그랬을 때가 2016년도잖아. 그쵸? 국정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에 그쵸? 연기금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016년도 그쵸? 순매수세가 거의 없었던 때.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중에도 순매수가 거의 없었던 상황. 그죠? 이건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아마 이때 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순매도였었고 그죠? 이런 특수한 환경에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2월 달에는 순매수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봐봐 2018년도 그쵸? 매매 회전을 거의 돌리질 않잖아요. 2016년도 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 회전을 거의 돌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정반대이죠. 우리는 2016년, 2018년도 우리 회원님들 얼마나 매매 많이 했어.
2010년대는 대선주 매매하겠다고, 반기문 찍겠다고, 문재인 찍겠다고, 안철수 찍겠다고, 안희정 찍겠다고, 뭐 찍겠다고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해버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뭐 거의 뭐 골로 가신 분들 태반이시고, 201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미중무역 전쟁 진행되면서 연기금은 매매 해전에 거의 동참하지 않는 흐름, 순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분들 또 대북주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연락도 연락에 찍어놓은 상태이죠. 그렇죠.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큰 손자금들의 매매 행태와 개인 투자들의 매매 행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명확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간 이런 2016, 2018 같은 요런 시즌들 제외하고서는 2월 달에 가장 높은 순매수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건데, 지난 20년간 2월이 오면 연기금은 주식을 샀다. 예외는 단 3번뿐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보시면 돼요. 지난해 국내 증시에 6조 3,317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새해 들어 1월에만 4조 1,157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쪽으로 급선회하자 코스피 지수는 1월에 8%가 올라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3위에 해당이 된다. 코스닥 지수도 6%가 올라가서 1월 기준 역대 7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상승률이 거의 역대급의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기관 투자들은 국내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1월 순매도를 일관을 했다. 지난해 3조,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1조 순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팔기만 한다라는 불멘 소리가 개인 투자부터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죠? 그러나 여기 밑에부터 보면 됩니다. 연기금은 여타 기관 투자자와 달리 올 1월 8,282억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함께 올 1월 국내 증시 상승의 주역이 됐다. 연기금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7,820억 원 순매도했지만 올해 들어 1월 대거 순매수하며 지난 한 해 순매도 규모를 만회시켜버렸다. 2월 들어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주춤하고 기관 투자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2월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많은 투자들은 2월 증시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월달 상승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해줬던 내용이죠. 12월 1월 효과로 증시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2월달은 소폭 조정이 나오는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근데 이때를 이용해서 뭘 한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 연기금의 2월 매매 행태에 특이한 패턴이 발견돼 주목을 할 만하다. 2007년 이후 12년 동안 통틀어 연기금은 2월이 오면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순매수를 유지를 했다. 2012년도 한 번에 순매도를 기록한 거 외에는 항상 순매수를 기록해줬다라는 거죠. 연기금은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 12년간 2012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2월이 오면 주식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0년과 2016년 단 2번을 제외하고 2월에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연기금의 반복된 매매 패턴만큼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연기금의 2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는 거다. 지난해 2월 코스피 지수는 5.4% 하락을 했지만 연기금의 거래소 순매수 상 1위 셀트리온은 2월 한 달 동안 11.8%가 올라가고 순매수 2위인 롯데케미칼은 9.3%가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가 6.2% 하락했었던 지난해 2월 연기금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2위 스트리오 드래곤은 10.9% 올라가고 순매수 3위 카페24는 7.7% 상승했다. 연기금이 2월 달에 갖다 찍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한 해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었을 때 그쵸,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들을 기록을 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지난해 코스닥의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페24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2월 달에 순매수를 해준 종목인데 걔네들은 10%, 7%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작살나는 가운데서도 10%, 7%의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이 바로 연기금이 2월 달에 그쵸, 그해 한 해를 바라보고 투자한 종목들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게 그쵸, 발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과 2010년도 2월에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톱5 종목들은 2월 한 달간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연기금이 2월 달에 주목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그 해 한 해에 그쵸,
뭔가 주도적인 성장, 뭔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죠? 종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2월 연기금 순매수 상위 탑5 종목과 전체 시장 상승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2018년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5.42% 평균적으로 빠졌고 코스닥은 6.19%가 평균적으로 빠졌는데 여기 연기금이 2월 달에 2018년도 2월 달에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빨간색 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쵸? 2017년도에도 동일한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시장의 하락률보다 일단 평균적으로 다 높은 상승률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연기금이 그쵸? 그 해 한 해에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가운데 그쵸? 그 한 해를 바라보고 2월 달에 순매수를 강하게 찍어주기 때문에 그쵸? 그 시점에 뜨는 종목들이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도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특히 2018년도 한 해 동안 장이 개 작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스튜디오 드래곤, 뭐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카페24, 뭐 현대중공업, 서울반도체, LG노텍, W게임즈 이런 연기금이 2월 달에 순매수를 강하게 찍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보여놨다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죠? 내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는 또 강세장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전망대로 본다 하게 되면 2019년도는 강한 장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된단 말이야. 그럼 강한 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죠? 2월 달에 연기금이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률이 또 얼마나 많이 터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쵸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이번 2019년도 2월 달 들어서 혹은 이제 1월 말 들어서 연기금이 그쵸 주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순매수를 찍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니까 상당히 눈에 띄는 산업과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뭘 것 같아요? 최근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업종 뭘 것 같아요? 내가 2월 7일 무방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업종, 종목이 아니라 이래서 무료 방송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죠? 뭐 맨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OLED. 아씨, OLED. OLED 장비 소재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OLED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에 가셔서 보시면은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 봐보세요. 최근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그죠? 눈에 띄게
증가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투신 쪽에서도 최근 이제 2월 들어서 순매수의 기조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경서부터 순매수를 살짝 시작을 한 다음에 2월 달에 들어서 좀 강한 순매수세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쵸? 요거를 차트로 보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상승세입니다. 1월 중순경서부터 최근까지, 그쵸,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 봐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쵸? 연기금이 초록색이에요. 연기금이 초록색. 여기 보이시죠? 투신이 주황색, 연기금이 초록색, 외국인은 빨간색.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올라가는 거고, 초록색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투신이 그 주황색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신의 순매수세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각각 우리 시장에서 가장 메이저 수급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록색을 보시면 돼요. 초록색. 연기금의 수급을 보시려면 초록색. 초록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2월 달 들어서 거의 뭐 45도가 아니라 한 60도 각도로 그래프가 확 치솟아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쵸? 자, 덕산 네오룩스가 14,0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 궤도 속에서 연기금의 순매수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원익 IPS, 원익 IPS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종목 상승률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자, 여기 초록색의 그래프 역시도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도, 그쵸, 우측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원익 IPS가 최근 2월 들어서 순매수세가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투신권에서도 순매수세가, 그쵸, 지속적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 최근 OLED 장비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그죠? 2월 들어서 OLED 장비주, 소재주에 대한 순매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FA라는 종목 역시도 OLED 관련 장비주로 상당히 유명하죠. 삼성 디플레이하고 연관성이 짙은 회사.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7일 날짜, 2월 7일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연기금 쪽에서 OLED 장비주에 대한 순매수세가 굉장히 높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SFA 역시도, 그쵸,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2월 들어서 더더욱 눈에 띄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쵸? 이거를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FA도, 그쵸,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 보시면은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량이 올라간다고 초록색 그래프도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죠. 그쵸? 그리고 비아트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2월 7일과 2월 8일 양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중심의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그쵸?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또 마찬가지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기금의 그런 어프로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2월 7일을 지나면서부터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이제 처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쵸?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쪽에서의 어프로치가 전혀 없었던 지난 행태와는 달리 2월 들어서, 2월 7일 들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1월 14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 특히나 연기금의, 그죠, 순매수 상황이 눈에 띄는 모습.
이 종목들의 공통점 OLED 장비주의다. 그래프로 보았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초록색 그래프 보았을 때, 그죠? 초록색 그래프가 계속 우측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하나의 종목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덕산네오록스, 워닝 IPS, SFA, 비아트론, AP시스템 이런 OLED 장비 소재 관련된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2월 달에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지금 OLED 장비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방송 서두에서 풀어드렸다시피 2019년도 2월 달 연기금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이는 반복적인 매매 패턴. 그죠? 그럼 2월 달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 OLED 장비주에 대한 연기금 사랑이 계속되어 간다 하게 되면은 일단 2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시장 상승률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연기금이 2월 달에 많은 매수를 한다는 뜻은 2019년도 한 해를 바라보았을 때, 그쵸? 올 한 해에서 가장 기대되는 업종, 올 한 해에서 가장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쵸? 관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OLED 장비주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주가 시작된 OLED 장비 소재주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쵸, 올레드라고 부르죠. OLED 장비 소재 업종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부문 신규 라인 착공에 들어서면서 장비 소재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진행됐었던 OLED 업종의 2차 빅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소문을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내고 있냐면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주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 한 해에 이걸 좀 밀 것 같아요. 기관계의 자금들은 굉장히 그 게이미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통일이 안 되잖아, 의견이. 그쵸? 외국인들과 기관 개인 이 세 개의 수급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경제력,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갖고 있는 투자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돈이 제일 많아.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개인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높은 비중이에요. 코스닥에서도 한 80%에서 한 90%는 개인 자금이요. 몰랐어요? 개인 자금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개인 자금이 가장 높은데 왜 시장에서 맨날 처물리는 역할만 하고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느냐?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게나 다들 전문가십니다. 누구는 뭐 대북주가 가네, 누구는 뭐가 가네, 누구는 뭐가 가네, 누구는 뭐가 가네, 누구는 뭐가 가네, 뭐가 가네, 뭐가 가네, 시장이 올라가네, 떨어지네, 횡보하네, 다 달러, 다.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 그냥 내일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짱이고 그 다음날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짱이요. 그래서 내일 당장 급등하는 종목,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 이것만 쫓아다니고 앉아있으니까 통일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계 분산, 각계 전투. 그러니까 이제 그쵸, 각계 분산된 그런 개인 자금들이 각계 격파 당하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맨날 얻어 터지는 그런 역할만 하시게 되는 건데, 그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매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일성과 지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과 인내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장기적인 분석으로, 그쵸, 어느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하나의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하나의 섹터를 잡게 되면은, 그쵸, 그 섹터에 뭔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아니면은 대외적인 변수가 특별하게 발생을 해서 지속을 하기 힘들어지지는 않는 한 계속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쪽 섹터 업종을 꽂게 되면은 그쪽으로 자금을 몰아세우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게 기관의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자라는 통일성이 확인이 되고 방향이 확인되게 되면은 그쪽을 계속 추진해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 2018년도에 이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전기차예요. 전기차. 예.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랑해준 전기차. 예. 그래서 2016, 2017, 2018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주들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그와 부수적으로 해서 올라가주는 코스닥 내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가줬고, 일진 머트리얼스, 그죠? 연속적인 상승세가 연단위로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일진 머트리얼스 수급 봐보세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진 머트리얼스를 주가 이제 2배, 3배 때까지 이제 올려놓는 그런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됐지. 우리 개인차분들도, 그쵸? 어느 유망 업종이라든지 유망 섹터에 자금이 모여가지고 통일적으로 지속성을 보이면서 매수세를 보여준다 하게 되면은 원익 머트리얼스 그 이상, 그죠? 5배, 8배, 1000배 만들어가는, 10배 만들어가는 1000% 상승 만들어내가는 종목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각계격파 당합니다. 왜? 자금들이 다 분산돼서 산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각계격파 당하시면서 다 이제 뒤져나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도 힘을 하나로 합쳐서, 그쵸? 밀고 나가는, 그쵸? 예, 푸시해 나가는, 밀어주는 그런 쪽이 생기게 되면은 그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 관련 섹터가 싹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안 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세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이제 그 어프로치를 해주고 있는 2019 한 해에 좀 방향성을 이렇게 세워주는 쪽이 OLED 장비 쪽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은 OLED 업종의 2차 빅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 내용이 지금 기관 쪽에서 이렇게 소문을 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그래서 여기 뭐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원익 IPS, 그쵸? 그리고 뭐 SFA,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중소형 플렉서블 OLED와 TV용 퀀텀닷 OLED, QD OLED라고 부르죠. QD OLED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자, 스마트폰이 새로운 혁명기를 찾아오게 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계속 스마트폰 하면은 생겨먹은 모양새가 LG 거도 네모난 거에 이런 화면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던가 없던가, 그죠? 스마트폰은 지금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 내면서 상용화되고 보급화됐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은 차이가 생겼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형태는 다 이래 왔어요. 그쵸? 예. 이 상태로 거의 5년 이상, 몇 년 됐죠? 아이폰이 출시돼서 보급이 됐었을 때가, 제가 이제 그걸 처음 썼었거든. 그때 처음 썼었는데, 그때가 2008년인가 2009년도가 했단 말이야. 10년 됐단 말이야. 10년이라는 주기.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딱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그렇죠, 외형 변화가 탄생을 할 거죠. 폴더블, 롤러블, 플렉서블 등등의 이름으로 구부러지고 접어지고 접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디스플레이 사이클은 여기에 멈춰져 있었어. 근데 이제, 그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갤럭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그쵸, 새로운 디스플레이 패널 형태가 출시되기 때문에 플렉서블 OLED 관련된 업체가, 그쵸, 드디어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시즌이 도래를 했다 라는 게 지금 이제 기관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QD OLED 방식의 TV 역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스마트폰 화면은 아무리 커봤자 뭐 11인치, 12인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8인치, 9인치, 뭐 11인치 이 정도 사이즈란 말이야. 하지만 TV는 아무리 조그매도 요새 뭐 42인치 정도는 돼야지 뭐 TV 볼만하다라고 얘기하지. 그쵸? 40인치 이하의 TV는 거의 TV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52인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이런 대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해야지 뭐 실감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이런 절대적인 사이즈로 보았을 때도 스마트폰은 한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이즈가. 그쵸? 스마트폰을 적어도 한 20개는 갖다 붙인 사이즈 정도는 돼야지 TV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쵸? TV도 지금 QD OLED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상태인데 이거 역시도 대규모 교체 수요가 일어난단 말이지. 스마트폰 면적의 그쵸?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쵸? 스마트폰 하나 바꾸는 것과 TV 하나 바꾸는 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을 해줄게요.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 써있죠. 올 4월부터 OLED 부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기금이 벌써부터 이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4월달 들어서 OLED 부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삼성 DP가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 라인 그쵸? 다 갈아엎어야 돼. 다 갈아엎고 그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장비를 갖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쵸? 이런 장비 소재주들이 수혜가 되게 되지. 그래서 4월부터 OLED 부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관련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중견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이라는 건데 지금 2월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야. 벌써 올라가잖아요. 그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상승,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OLED 장비주나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서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성장주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OLED 장비주들도. 4월부터 투자가 시작될게요. 지금 뭐 근데 뭔가 진행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제약바이오도 그렇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아직 뭐 임상 3상이나 이런 게 완료가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쵸? 신약 출시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가 상승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 기대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형태. 그래서 OLED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적 주적 면모보다는 성장 주적 면모로 봐야 되는 그런 IT 소재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김정환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시장에 진입하고 중국도 투자를 확대되는 한편 패널 업체들이 폴더블이나 롤러블 OLED를 적용한 IT 패널을 출시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OLED 장비 소재주의 주가 상승은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대투증권의 김소연이라는 이 연구원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TV나 스마트폰 업체들의 차기 또는 차차기 신제품 관련 패널 변경 시그널이 포착될 때부터 가파르게 반등한다고 한다면서 올해는 2016년도에 이어 OLED 분야 두 번째 빅사이클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목요일날 그죠? 2월 7일날 그쵸. OLED 장비주가 큰 상승을 보였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내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 4월서부터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쵸.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 다 올라가고 주가 다 올라간 다음에 뒷땅 까는 매매 하지 마시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 특히 2019년도 2월 달에 연기금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OLED 장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력을 갖고 보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방 회원님들은 내가 이러한 사이클이 올 거라고 내가 이미 얘기해 드렸죠. 2018년도 11월 시장 전환점 돌았다 라고 얘기하고 12월 달 새 판 짜기 굉장히 좋은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때 이미 OLED 관련된 종목 하나를 정방 주력주로 잡아가지고, 그쵸, 이미 매매를 시작을 했죠. 1월 한 달 동안 벌써 25% 이상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상승의 흐름은, 그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는 올 4월서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한참 수익 중인 상태로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다음에 종목이 쑥쑥 올라가는 거 바라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관련주를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늦지 않는 타이밍에, 그쵸, 적당히 들어가셔야 되겠죠. 연기금도 올 한 해 중에 특히 2월 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생각에는 2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매수세를 연기금 쪽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템포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이제 좀 눌리는 종목, 적당히 2월 달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해줄 경우에 좀 사줄 만한 종목으로 몇 개 선정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2019년도 뭐 상반기 지나고 그 연말 시즌 찾아올 때쯤 되게 되면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월달 연기금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쵸, 거기에 해당되는 연기금이 최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위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OLED 장비 소재주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 목요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렸다.